개미 투자자를 극대노 상하이 정시 땡땡 해달라. 이 땡땡이 뭘까요? 땡땡이 폭파입니다. 폭파. 엄청난 이야기죠. 상하이 정시 폭파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미국 대사관의 중국식 웨이보, 웨이보에 대한 트위터죠. 중국식 트위터입니다. 웨이보에 올라간 내용인데요. 미 대사관에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붙었나 하면요. 15만 건이 넘게 붙었습니다. 15만 건이 넘게. 핵심은 그겁니다. 상하이 정권거래소를 폭파할 미사일 몇 개만 빌려달라. 이런 식의 불만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사실 웨이보 다른 데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부 검열 때문에 이게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미 대사관의 웨이보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정부 검열에서도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미중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미 대사관 중국식 웨이보에 들어가서 성토를 하고 있다는 게 성토. 어떻게 생각하면 미 대사관을 잡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중국 상해 정시 폭파해 달라고 말입니다. 야,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 싶습니다. 중국은 지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난리가 아니에요. 15만 건의 댓글이 달릴 만큼 말입니다. 충분히 중국 정신은 최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745.6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5일 2702.19로 마감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연말 대비해 보면 9.2%가 떨어졌어요. 9.2%. 저는 9.2%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러다가 진짜 중국 정시 폭파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사실 중국은요. 정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정시 부양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나요? 정시 부양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3종 세트가 뭔지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시안정기금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72조를 퍼부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8천억 위안밖에 안 퍼부었는데 지금 2조 위안을 퍼붓고 있습니다. 372조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고요. 여기에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키는 게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3개째는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역대 최하로 낮췄습니다. 10%로. 그래서 시장에 188조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시장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도 뭐 이렇게까지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9.2% 떨어졌죠. 홍콩 항생지수는요. 홍콩 H지수는요. 선전지수는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S&P 500지수는 올 들어 4% 올랐죠. 일본의 니케이 평균지수는 9% 올랐습니다. 유럽의 유로스톡스 50은요. 3% 올랐습니다. 상하이 주식만 완전히 무너지고 중국 주식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정시는요. 아마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중국 경제를
더 크게 강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 이거예요. 시진핑의 핵심 정책인 공동부유. 공동부유라는 게 결국은 전 인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잘 나가는 기업 끌어내리고요. 실제로 기업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 둔화가 왔습니다. 성장 둔화가 심각해지는 거죠. 공동부유 때문에. 규제라는 규제는 기업에 다 재갈을 물리고요. 여기에 성장 둔화까지 지금 계속 오니까 시장에서는요. 정부 정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국의 자리를 잡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박살난 거예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까지도 이탈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지금 부동산의 폭락이나 정시의 폭락, 미중 갈등이라는 큰 요소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워낙 못 믿으니까 차라리 금을 사자. 그래서 금이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숨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채권을 팔고 금을 많이 산다. 물론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도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중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투자자들한테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모두들 말입니다. 안 되겠다. 나는 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을 엄청 사재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2022년에 2000입니다. 2010.51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1월에서 10월까지만 2100입니다. 2192.0톤이 2192톤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11월, 12월 계속 늘 겁니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까지 무너지는데 이게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최악의 어떤 모습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분위기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심각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게 제어되거나 혹은 부양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펀드를 통해서 말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ETF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도 많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 자산을 완전히 깔아먹는 최악의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게 미국의 상황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 경제는 더 무너지지 않겠느냐. 옛날에 소련 경제가 무너져서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폈던 것처럼 중국도 최악의 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전망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상황 어렵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위기를 중국이 몰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발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워낙 저가 파상 공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요. 저가 파상 공세가 결국 그 나라의 산업까지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어떤 저가 파상 공세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 자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위. 예,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위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열악하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중국에 대한 생각은 예전역에 저는 많이 접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중국에 대한 기회다 하면서 투자하기를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서둘지 말고요. 천천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